성씨 사용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신라까지는 주로 경주 사람들이 성을 썼다면 고려 초부터는 이것이 지방으로 성의 사용이 확대가 된다. 그 성의 확대를 부추기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건이 성을 내려준 거예요. 사성이라고 하는데 그 사성을 할 때는 왕씨를 내려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형제를 삼는다. 이래서 왕씨를 내려주기도 하는데 꼭 왕씨뿐 아니라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들에게 성씨를 내려준 게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개국공신 1등 4명이에요. 고려 개국공신의 1등 4명이 누구냐면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입니다. 이 네 사람이 지금 의성 홍씨, 경주 배씨, 평산신 씨, 면천 복씨의 시조가 되어 있는데 이 네 가문에는 조금 좀 이해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이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이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기 전에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홍유는 홍술, 홍자가 달라요. 배현경은 백옥삼, 신순겸은 능산, 복지겸은 복사귀. 이 홍술, 백옥삼, 능산, 복사귀는 뭔가 그 당시 의미가 있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한자로 옮겼을 때 홍술, 백옥삼, 능산, 복사귀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불리고 행세하던 사람들이 이제 홍씨, 배씨, 신씨, 복씨로 성을 갖게 되고 거기에 걸맞는 한 글자 또는 두 글자의 한자식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태조 왕건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배현경 같은 경우에는 왕건이 배씨를 사성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배현경은 사로 6천성 가운데 있었던 경주 배씨하고는 다른 배씨입니다. 그 이후에 새로 생긴 배씨예요. 자, 이래서 태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을 하사받아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성씨의 사용을 아주 일반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토성을 나누어 준 사건입니다. 태조 23년 940년에 역분전 지급 그리고 9년의 이름을 정한 것과 동시에 아마 토성을 분정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면 명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940년에 토성을 분정했다 이런 기록은 없고 고려 초에 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려 초에 이런 성들이 많이 나올 만한 계기를 찾다 보면 이해에 이 사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940년은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4년 뒤거든요.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 과정에서 자기에게 협조한 지방의 호족들에게 성씨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관제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면서 지방의 유력자들, 호족이죠. 이 호족들이 성씨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지방 호족들에게 주어진 성씨는 고려시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고 조선 초기록 세종실록 지리지에 토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조금 더 뒤에 나오는 신증 동국여지 승남의 성씨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고려 초 이후로는 거의 모든 관리들이 성씨가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성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는데 고려 초 이후로는 거의 모두가 성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계에서 활동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고려사 열전이 있죠. 고려사에서 신하들의 기록을 모아놓은 것, 이게 열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기순으로 되어 있어요. 고려 초부터 고려 말까지 쭉 시기순으로 되어 있고 고려사 열전의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홍유, 유금필, 최응, 최원희, 왕유, 박수리, 최지몽, 왕십념 이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성이 있습니다. 신라와는 아주 다른 변화가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의 관인들은 거의가 다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자, 그 계기는 태조의
토성분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토성분정의 좀 재밌는 사례 두 가지만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하나는 경상도 안동의 사례예요. 경상도 안동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 태조가 후백제왕 견훤과 이고을 땅에서 싸워서 패배시켰다. 왕건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때 고을 사람 김선평, 김행, 장길이 태조를 도와 전공이 있었으므로 김선평은 대광으로 임명하고 김행과 장길은 대상으로 임명했으며 고창군을 안동 도읍으로 승격시켰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김선평, 김행, 장길의 김, 장 요것이 이 사람들에게 성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김행 같은 경우에는 김씨를 주지 않고 권씨를 주거든요. 그래서 김행이 권행으로 돼요. 그래서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장씨가 이때 만들어진 거죠. 이 세 사람을 지금 안동에서는 삼태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김씨, 권씨, 장씨라고 하는 성을 주었다. 이것이 토성분정의 아주 확실한 사례가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례는 충청도 목천 이야기입니다. 목천 지방의 호족에게 성씨를 주면서 소우자 우씨, 말맞자 마씨, 코끼리 상자 상씨, 돼지 돈자 돈씨, 그 다음에 마당장자 장씨인데 제가 볼 땐 이게 노루장자가 바뀐 것 같아요. 이런 성을 줍니다. 그래 놓고 이런 해설을 붙여놔요. 세상에 전하는 말에 고려 태조가 나라를 세운 뒤에 목주, 이게 목천이에요. 목천 사람들이 여러 번 배반한 것을 미워해서 그 고을 사람들에게 모두 짐승 이름으로 성을 내렸다. 이게 태조 왕건의 뒤끝 장렬이에요. 성씨를 주는데 굳이 동물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씨를 가지고 뭐 생활하기가 좀 그랬겠죠. 그래서 뒤에 태조의 이런 어떤 증오가 사라진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씨는 요 우씨로, 상씨는 요 상씨로, 돈씨는 이 돈씨로, 장씨는 이 장씨로 고쳤다고 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토성분정이라는 것은 그 지역 사람 모두에게 성을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유력자, 다시 얘기해서 호족, 뒤에 향리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성씨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씨를 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이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과시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좋은 성, 나쁜 성이 있었다. 안동에는 좋은 성을 준 거고 목천에는 나쁜 성을 준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러면서 지방의 유력자들도 거의 모두가 성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 하나가 있습니다. 청주에 가면, 지금은 청주 시내인데 용두사지라는 옛 절터가 있어요. 시내이기 때문에 절터는 흔적도 없고 옛날 절에 있었던 철 단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단간이 뭐냐고요? 자, 여러분 절에 가면 절 입구에 단간지주라고 하는 이렇게 돌 두 개를 세워놓은, 혹시 보셨어요? 이게 이름이 단간지주, 단간의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단간을 바치는 기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단간은 뭐냐면 이 돌기둥 사이에 더 높은 게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돌이 올라갈 수도 있고 쇠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절에 단간지주만 남고 가운데 있었던 단간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쇠로 된 단간이 남아있는 절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절이 어디냐면 충청도 공주의 갑사. 갑사에 철단간이 남아있고요. 하나가 여기에요. 청주 용두사지에 있는 철단간. 이 용두사지 철단간에는 중간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이 중간에 철단간에는 글씨가 써져 있는데 이 글씨를 잠깐 읽어보면 이래요. 전 한림학생 김우원이 짓고 썼으며 새긴 사람은 손석이다.
자, 김원, 손석 이 사람들은 지방의 향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김, 손 이런 성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단월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 아마 뭐 돈을 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명단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김수, 아무개, 김석희, 김관겸, 손희, 경주홍, 한명시, 경기준, 손인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앙의 관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청주의 향리들이거든요. 호족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성명이 번듯하잖아요. 성을 다 쓰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세종실록 지리지의 토성조 또는 신증동국여지 승남의 성씨조와 비교해보면 여기 나오는 성씨들이 어떤 성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청주목의 토성을 찾아보면 모두 청주목에는 12개의 토성이 있는데 한씨, 이씨, 김씨, 곽씨, 손씨, 경씨, 송씨, 고씨, 준씨, 양씨, 동방씨, 정씨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철당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성씨가 한씨, 김씨, 손씨, 경씨 다시 얘기해서 모두 청주의 토성, 청주에서 토성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청주의 유력자고 호족의 후손이고 청주에서 향리를 지내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방의 유력자가 성씨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실제 사례가 여기서 밝혀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유물이에요. 이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기는요, 또 한 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 유물입니다. 우리가 광종이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호가 사용된 사례는 이 철당간이 유일하게 보여줘요. 이 철당간에 준풍이라는 연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했구나라고 한 것을 이 철당간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유물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고마운 유물이죠.